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1년 10월 16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메타버스 관련 ETF가 4종 신규 상장되었다는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최근 10월 들어서 국내 채권 시장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금주에 스태그플레이션 이슈와 중국발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는 가운데서도 다행스럽게 기술적으로 우리 증시가 반등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3,000을 회복하면서 일단은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 상승을 위해서는 악재보단 호재가 더 필요해 보일 텐데요. 그래서 지금의 기술적 반등에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것보단 냉정한 시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최근 국고채 장기물의 흐름을 보면 9월 23일 날 국고채 30년물과 20년물이 10년물 금기보다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20년물은 왔다 갔다 했지만 계속해서 30년물은 금리 약세를 보였고요.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 1일 날 국고채 10년 금리보다 20년, 30년물의 금리가 역전 현상이 비로소 이제 지속성을 띠게 됩니다. 15일 날 마감된 채권 시장의 흐름을 보면 국고채 10년물이 2.356, 국고채 20년이 2.312, 30년이 2.73%예요. 정상시장이라고 그러면 채권의 만기가 길수록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을 더 붙여줘서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10년물보다 20년물, 30년물의 금리가 더 낮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단계별로 낮죠. 20년물보다도 30년물의 금리가 더 낮습니다. 이렇게 비정상 시장으로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 단시간적인 거면 괜찮습니다. 뭐 한두 달 이러다가 다시 정상화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역전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은 10년물과 3년물의 금리도 스프레드가 좁혀지면서 역전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단기 수급에 의해서 금리 인상 초기다 보니까 10년 만기부터 밑으로는 매도를 하고 20년, 30년물 같은 초장기물에는 매수를 하는 듀레이션 조정을 통해서 수급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분기 말인 12월 말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3년물과 10년물의 금리가 역전될 수도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 시장이 지속되면은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는 둔화될 거라는 것에 베팅을 하게 되는 거니까 주식시장으로서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채권 시장의 흐름을 꾸준하게 추적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3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역전 현상이 내년도에 나타난다 그러면 그때는 비중을 과감하게 줄여서 리스크에 대비하는 전략이 중요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물, 20년물, 30년물 금리가 보시다시피 정배열입니다. 정상시장이라는 소리죠. 2년물과 10년물의 스프레드 차이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습니다. 미국 시장은. 그런데 국내 시장은 뭔가 이상 기류가 지금 나타나는 거니까 긴장을 조금씩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4분기까지 이어지면 지수의 박스권을 지금은 1900이 하단이죠. 이것이 열릴 가능성이 많아진 겁니다. 더 낮은 박스권을 형성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채권 시장의 흐름을 꾸준하게 추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제인 메타버스 관련 ETF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부터 KB자산운용, NH자산운용, 미래에셋, 삼성자산운용의 메타버스 관련 ETF가 4종이 출시가 됐습니다. 신규 상장돼서 거래가 시작됐는데 그 중에서도 타이거하고 코덱스 같은 경우는 신타 원본액이 300억대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굳이 매매를 한다면 타이거 ETF나 코덱스 ETF를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래도 상품 구성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KB에서 운영하는 메타버스 ETF는 거래량이 겨우 57,000주 정도, 많지 않은 거래량이죠. 기초지수는 NH투자증권의 메타버스 지수를 추정을 하고요. KB자산운용이 역시 운영을 합니다. 상위 10종목 구성을 보면 SM하고 하이브, 네이버예요. 엔터 관련 회사가 두 회사가 있고 제페토를 보유한 네이버가 있습니다. NH에서 운영하는 메타버스 ETF는 거래량이 적죠. 44,000주. 기초지수는 FN가이드의 메타버스 지수를 추정을 하고요. 상위 종목 10종목 중에서 1, 2, 3등이 펄어비스, 하이브, 네이버가 있습니다. 하이브하고 네이버는 계속 있고 펄어비스가 또 이쪽은 있네요. 아무래도 도깨비가 시장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최근에 미리 알고 있는 기관들이 수급을 형성한 것으로 보여요. 타이거 ETF는 거래량이 190만 주가 넘죠. 거래가 좀 편안하죠. 거래량이 있으니까. 기초지수는 FN가이드의 메타버스 지수를 추정을 합니다. 역시 하이브가 1등이네요.
있어요. YG엔터도 있고 네이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어디든지 다 상위에 포함이 돼 있죠. 하이브하고. 하이브의 최근 수급이 좋았던 이유가 설명이 될 겁니다. 특히 콜드플레이하고 협업했던 마이 유니버스가 뮤직비디오를 보면 메타버스화 되어 있죠. 영상이 아주 화려합니다.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세요. 볼만합니다. 아주 멋있고요. 코덱스 ETF를 보면 거래량도 100만 주 이상, 안정적인 거래량을 볼 수 있겠죠. 기초지수는 FN가이드의 메타버스 지수를 추종을 하고요. 역시 하이브가 1등이네요. 펄어비스, 네이버 이렇게 세 종목이 상위 10종목 중에서 올라와 있는데 네이버는 무거우니까 하이브하고 펄어비스를 종목으로 보면 안전한 종목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될 거예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상으로 하이브의 차트를 보고 있는데 지난번 로블록스 상장할 때 영상으로 남겨드린 게 있습니다. 상단에 영상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꼭 참고를 해보시고요. 하이브의 주가가 최근에 저점을 찍고 기술적으로 바닥을 높이면서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자, 고점이 33만 7천 원인데 수급이 좀 부족하죠. 수급이 계속 붙으면 이 고점도 한번 도전해 볼만 합니다만 금리 인상기의 이런 기술주들, 엔터주들의 흐름은 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메타버스라고 하는 미래 산업 그리고 최근 BTS 관련된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의 수급이 긍정적 흐름을 한 것으로 보여요. 원래는 이제 외국인들이 핸들링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 차익 실현 물량을 기관이 잘 받아내면서 기술적 흐름을 좋게 만들었고요. 금요일장은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려면 자연스럽게 눌림목이 나오는 지점, 자 28만 원 위 지점인데요. 지난번에 고점을 만들었던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을 돌파를 해서 흐름을 만들었고 이 점이 깨지고 다시 회복한 지점이 되기 때문에 이 28만 원 근처까지 자연스럽게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 없이 기술적으로 눌림목이 나오면 단기적 수익 관점에서 또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이번엔 펄어비스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지난번 도깨비 관련 내용이 나왔을 때 이 펄어비스 관련된 내용을 영상으로 올려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실 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위에다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럼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펄어비스 관련된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이 중심기력가를 깨면 하단까지 또 내려온다 그랬는데 중심기력가 깨지 않고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급이 조금 더 형성되면서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기관 수급으로 올라왔지만 조금만 수급이 주춤하면 다시 되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권에 다시 갇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박스권으로 회귀할 때 단계별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게 될 겁니다. 한 번에 여기 이 자리를 또 돌파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수급으로는. 그렇지만 어쨌든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대량 매도 없이 눌림목이 진행이 되면 기술적으로 또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생기는 거니까요. 꾸준하게 봐야 될 종목이 될 겁니다. 자, 코덱스 메타버스 관련 ETF 종목들은 변동성이 커 보여도 사실은 금액적으로 볼 때 수익률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아예 눌림목이 깊어지는 기회를 찾아야 될 거예요. 자, 요런 자리들 밑으로 떨어질 때, 그러니까 1,300원 요 자리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아예 추세를 가면 또 추세를 만들어서 그 추세 하단 자리에서 매매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3일 반등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 변동성이 생기면 되밀릴 수 있습니다. 그건 되밀리는 자리를 기다렸다가 매매를 해야 될 겁니다. 워낙 수익률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ETF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거 메타버스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등을 했지만 사실 급등한 차트의 흐름에 비해서 수익률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이 깊어지는 구간을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아무래도 심리적 가격대인 10,000원이라는 가격, 이 자리까지 떨어지거나 이 자리를 깼을 때 매매하는 게 오히려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ETF를 굳이 매매할 거면 타이거나 코덱스를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관련주 중에서 상위 종목으로 엮여있는 하이브나 펄어비스를 관심 있게 보고 기술적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말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려면 국내 종목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글로벌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릴게요. 오늘자 한 줄 요약. 메타버스 관련주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